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오늘 국회에서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 그리고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가 같이 진행되는데요. 들어보시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종북몰이 시대가 오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적폐몰이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극한 대립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적대적 공존을 위한 것입니다.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을 함께 하기로 했고 8월 달에 을지 프리엄 가디언 훈련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훈련이 중단된 겁니까? 무기한 연기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말들이 한마디라도 되게 되면은 이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인 장관님, 지금 거기에 할 것 같아서 일체 말씀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서 너무나도. 네, 앞에는 오신환 원내대표 연설이었고 뒤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앞에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보수가 정권 잡으면 종북몰이를 하고 진보가 정권 잡으면 적폐몰이 한다 그랬는데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이 종북몰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정진석 의원이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반복해서 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송영무 장관 말고도 이낙연 총리도 답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야당이 항의해서 고성에 오가기도 했거든요. 또 국민의당 이원주 의원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날짜에 열병식을 강행하면 중지를 요구하거나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장관은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는 거죠. 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이낙연 총리한테 북한 대변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화제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뭘 물어봤습니까? 오늘 나온 이제 가장 뜨거웠던 얘기 중에 하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인데요.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게 이제 고려가 된 것이죠. 앞서 춘천지검 안미연 검사는 최영집 강원랜드 사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외압으로 불구속 수사 지시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특검 도입까지 언급을 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확인했고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구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은 지금 어떻게 돼가요? 오늘 바른정당이 전당대회 열어서 국민의당하고 통합안을 의결했는데요. 유승민 대표가 동서화합과 개혁적 보수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가 8일에 진행되고 그러면 오늘 13일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통합 전당대회 격으로 수임기간 합동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러면 이제 합당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당명은 아시다시피 지난 2일에 미래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외에 이제 안철수 대표 거취 문제 이게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향으로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유승민 대표와 공동대표를 같이 맡는 방안이 지금 유력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 관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기소됐는데요.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의 주범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까 받아둬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령과 보관 과정도 직접 챙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핵심 피의자격이 돼서 기소가 불가피해진다. 이게 이제 언론 분석입니다. 언론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 소환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으로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수사이다. 그런 특활비라는 체계가 있는 것도 몰랐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공소장에 방조범으로 적시하면서 주범을 명시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그간 증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런 지위를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일촉즉발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부장관 회의에서 정부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여야가 개헌 관련 협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인데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를 중심으로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국회는 여전히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에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 채택하면서 앞으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협의는 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지방분권을 비롯해서 합의가 가능한 일부 기본권 중심으로 1차 개헌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차 개헌을 하는 방식을 시사한 바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보수 언론 등의 보도를 보면 기본권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등의 어떤 이념적 쟁점이 형성되는 그런 기류가 있어서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요. 북한이 어젯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북한 헌법상의 행정수반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처음이다라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인사 중에 형식상 최고위급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해서 회담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인데요. 다만 이것과 구체적인 거는 뭐 북한 선발대와 협의를 해야 되고 1대1 회담이냐 뭐 이런 형식 문제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외형상으로는 최고위급이지만 실권은 없다면서요? 북한은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영남 의장이 오랫동안 국가 수반을 맡아왔고 나이도 많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만 함께 내려오는 고위급 대표단에 최룡해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포함이 된다면 좀 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룡해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게 덧붙여서 이제 같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주목해 볼 만한 건 과거 남북 관계가 좋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답방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먼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김정은은 장기적으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형식상 국가 수반이니까. 그렇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